며느리가 저를 방에 감금하였습니다. 찰칵. 열쇠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믿을 수가 없었답니다. 며느리 서연이 제 방문을 잠근 거예요. 30억짜리 제 집에서 저는 지금 갇혀 있죠. 문고리를 돌려보지만 꿈쩍도 안 해요. 밖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너무 다정해서 오싹했답니다. 어머니, 건강 걱정되니까 오늘은 푹 쉬세요. 제가 나중에 식사 갖다 드릴게요. 건강 걱정이라고요. 거짓말이에요. 서연은 제가 밖에 나가지 못하게 가두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알아버렸거든요. 모든 걸 알아버렸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말씀드릴게요. 일주일 전이었어요. 서연이 거실 테이블에 화려한 팜플렛을 펼쳐 놓으며 말했죠. 어머니, 요즘 은행 이자가 너무 낮잖아요. 제 대학 선배 중에 투자 전문가가 있는데 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1년에 2억 이상 수익이 나와요. 이 집을 담보로. 남편이 남긴 유일한 재산이었어요. 하지만 서연의 눈빛이 너무 간절해서 저는 한 번 들어만 볼게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날 오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서연이 급하게 외출하면서 핸드폰을 소파에 놓고 갔거든요. 저는 핸드폰을 집어 들려다가 멈췄어요. 화면이 켜지면서 메시지가 떴는데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답니다. 재혁 오빠. 하트까지 붙어 있는 그 이름을 보는데 손가락이 저도 모르게 메시지를 눌렀어요. 오늘 저녁에 봐. 우리 애 보고 싶어. 우리 애. 그 두 글자가 눈에 박혔어요. 재혁이라는 사람이 투자 전문가라며 그런데 왜 우리 애라고 하는 거죠? 저는 위로 대화를 올려봤고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답니다. 계획대로만 하면 돼. 어머니 서명만 받으면 집은 우리 거야. 바로 그때였어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서연이 돌아온 거예요. 저는 급하게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부엌으로 들어갔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어머니, 계세요? 서연이 들어오며 소파 쪽으로 걸어갔어요. 핸드폰을 찾는 거였죠. 저는 설거지하는 척하며 그녀를 봤는데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답니다. 어머니, 혹시 제 핸드폰 보셨어요? 그 눈빛이 달랐어요. 의심하고 있었죠. 저는 최대한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아니, 못 봤는데. 서연은 핸드폰을 집어 들고 화면을 확인했어요. 메시지를 읽었는지 확인하는 거였죠. 그리고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들키면 안 되겠다고, 조심해야겠다고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민준이가 정말 우리 핏줄인지 확인해야겠다고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민준이가 자는 방으로 조용히 들어갔어요. 아기는 곤히 자고 있었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위를 들었답니다. 보송보송한 머리카락 몇 가닥을 잘라 비닐봉지에 넣었어요. 그리고 욕실로 가서 준서의 칫솔도 챙겼죠. 친자 검사를 해야 했어요. 확실하게 알아야 했답니다. 아침 일찍 저는 병원에 간다고 말하고 집을 나섰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가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누군가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로비를 나서자마자 택시를 잡았는데 백미러로
뒤를 보니 검은색 차 한 대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우연일까요? 저는 긴장하며 기사님께 말했답니다. 저기, 오른쪽으로 돌아주세요.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에도 검은 차는 계속 따라왔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그들이 저를 미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사님, 빨리 가주세요. 병원에 도착해서 황급히 뛰어내렸어요. 검은 차는 조금 떨어진 곳에 멈춰 섰고 차 안에 남자가 앉아 저를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저는 재빨리 병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친자 검사 접수를 하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작성할 수가 없었어요. 빠른 결과 부탁드립니다. 급해요. 3일 정도 걸립니다. 3일. 그 3일을 버틸 수 있을까요? 병원을 나서니 검은 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저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고 그 차는 끝까지 따라왔답니다. 집에 들어서자 서연이 밝게 웃으며 맞이했어요. 어머니, 병원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괜찮대. 그냥 정기검진이야.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서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뭔가 눈치챈 것 같았답니다. 그날부터 서연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거실에 있으면 계속 지켜보고 핸드폰을 볼 때마다 누구랑 통화하는지 물어봤죠. 저는 점점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이틀째 되는 밤이었어요. 저는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복도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죠. 저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귀를 기울였답니다. 뭔가 이상해. 어머니가 병원 갔다 온 뒤로 너무 태연해. 혹시 우리를 의심하는 거 아닐까? 제혁과의 통화였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죠. 내일 확인해 볼게. 어머니 핸드폰 좀 봐야겠어. 핸드폰.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변호사님과 주고받은 문자들이 다 남아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모든 대화를 지웠답니다. 통화 기록도 문자도 전부요. 3일째 아침 드디어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또 외출한다고 말하고 집을 나섰어요. 이번에도 검은 차가 따라왔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답니다. 병원 진료실에서 봉투를 받아드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종이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봉투를 뜯고 서류를 꺼내보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친자 관계 확률 0.00%. 완전한 제로. 민준이는 준서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거예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고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답니다. 대신 가슴 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타오르는 걸 느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남편이 남긴 수첩에 적힌 변호사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급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조용히 만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은 내일 만나자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끊었는데 바로 그때 서연에게서 문자가 왔답니다. 어머니, 어디세요? 걱정돼요. 걱정이라고요? 감시하는 거였죠.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곧 들어갈게. 집에 도착하니 서연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답니다. 어머니,
요즘 자주 외출하시네요. 어디 다녀오신 거예요? 목소리가 차갑게 변해 있었어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죠. 친구 만나고 왔어. 무슨 친구요? 이름이 뭔데요? 추궁하는 거였어요. 저는 서연을 똑바로 바라봤답니다. 서연아, 왜 그래? 내가 외출하면 안 돼. 아니요. 그냥 어머니 건강이 걱정돼서요. 거짓말이었어요. 서연은 제가 뭔가 알아챘다고 확신하고 있었죠. 그날 저녁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준서가 퇴근하자마자 서연이는 남편을 방으로 데려갔어요. 문이 닫혔지만 목소리가 새어 나왔답니다. 여보, 어머니가 요즘 이상해. 자꾸 외출하시고 누구랑 만나는지도 안 말씀하시고. 그래? 어머니가? 응. 그리고 있잖아. 어머니가 혹시 치매 오신 거 아닐까? 치매. 그 단어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서연이 준서한테 제가 치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즘 같은 말 반복하시고 기억도 잘 못하시는 것 같아. 병원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 그 정도야? 어머니가? 준서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서연의 계략이 먹혀들고 있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아침 식사를 하는데 준서가 조심스럽게 말했거든요. 어머니, 오늘 시간 되세요? 같이 병원 좀 가볼까 해서요. 병원, 왜? 그냥 건강검진 좀 받으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정밀하게요. 정밀 검진. 서연이 정신과 검진을 받게 하려는 거였어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답니다. 나 괜찮아. 갈 필요 없어. 하지만 어머니, 괜찮다니까.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준서가 놀라며 서연을 봤어요. 서연은 눈짓으로 뭔가 신호를 보냈죠. 봤죠? 제 말이 맞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변호사를 만나러 나가려고 했어요. 현관으로 가는데 서연이 앞을 막아섰답니다. 어머니, 또 어디 가세요? 나가면 안 돼. 요즘 너무 자주 나가시잖아요. 오늘은 집에서 쉬세요. 비켜, 서연아. 저는 그녀를 밀치고 나가려 했어요. 그런데 서연이 제 팔을 꽉 잡는 거예요. 힘이 샜답니다. 어머니, 오늘은 나가시면 안 돼요. 뭐, 준서 오빠도 그러는데 어머니 좀 쉬셔야 한대요. 병원 예약도 해놨어요. 내일 같이 가요. 강제로 병원에 데려가려는 거였어요. 저는 팔을 빼내려 했지만 서연이 놓아주지 않았답니다. 놓으라고.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제가 어머니 걱정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때 서연의 눈빛이 변했어요. 더 이상 다정한 며느리가 아니었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어머니, 순순히 협조하세요. 안 그러면 어머니한테 안 좋을 거예요. 협박이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답니다. 서연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걸요. 너,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니? 협박이 아니라 충고예요. 어머니, 이 집 팔고 요양원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조용히 우리 말 들으실래요? 요양원. 서연은 이미 다 계획해뒀던 거예요. 제가 말을 안 들으면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보낼 생각이었던 거죠. 서연아, 너 지금 어머니, 내일까지 생각해 보세요. 서명하실 건지 아니면 병원 가실 건지. 서연은 그렇게 말하고 제 방으로 저를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 밖에서 문을 잠갔답니다. 찰칵. 열쇠 돌아가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어요. 저는 문고리를 돌려봤지만 꿈쩍도 안 했죠. 서연아, 문 열어. 당장 열어. 어머니, 건강 걱정되니까 오늘은 푹 쉬세요. 제가 나중에 식사 갖다 드릴게요.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저는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답니다. 갇혔어요. 제 집에서, 제 방에서요. 저는 창문으로 달려갔어요. 30층이었죠. 아래를 내려다보니 아찔했어요. 탈출은 불가능했답니다. 핸드폰을 찾으려 했지만 가방이 없었어요. 서연이 가져간 거였죠.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적어주세요. 2시간쯤 지났을까요? 문 앞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식사 드세요. 문틈으로 쟁반이 밀려 들어왔어요. 쭉 한 그릇과 물 한 컵. 저는 쟁반을 보며 섬뜩한 생각이 들었답니다. 혹시 이 안에 약을 탄 건 아닐까요? 이 음식 다 드셔야 문 열어드려요. 어머니, 서연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쟁반을 발로 밀어냈답니다. 안 먹어. 이 문 당장 열어.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내일까지 생각 잘 해보세요. 발소리가 멀어지고 집 안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아들은 며느리 편이고 저는 갇혀 있고 핸드폰도 없고 밤이 됐어요. 어둠 속에서 복도 쪽 소리가 들렸답니다. 서연과 누군가의 목소리였어요. 남자 목소리. 재혁이었어요. 정말 괜찮겠어? 이렇게까지 해도? 괜찮아. 내일 아침에 의사 선생님 오시면 진단서 받을 거야. 치매 진단 나오면 법적으로 무능력자가 되니까. 그 다음엔 쉬워. 똑똑하네, 우리 서연이. 당연하지. 이 집은 곧 우리 거야. 둘이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답니다. 절대 이대로 당할 수 없었어요. 화장실로 갔어요. 작은 창문이 있었는데 환풍구가 연결돼 있었답니다. 저는 종이를 찢어서 쪽지를 썼어요. 도와주세요. 29층 박순자. 갇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쪽지를 작게 접어서 환풍구로 떨어뜨렸어요. 아래층 누군가에게 닿기를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화장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서연이 서 있었어요. 어머니, 쓸데없는 짓 하시네요. 그녀가 제 손목을 붙잡았어요. 소나귀에 힘이 들어가면서 아팠답니다. 아파, 놓아. 어머니, 제발 말씀 좀 들으세요. 안 그러면 정말 어머니한테 안 좋을 거예요. 서연이 저를 방으로 밀어넣고 다시 문을 잠갔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이 났답니다. 완전히 고립됐어요. 아무도 저를 도와줄 수 없었죠. 새벽이 됐어요.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답니다. 복도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누군가 오고 있었죠. 발소리가 제 방문 앞에서 멈췄어요. 노크 소리. 하지만 서연의 노크가 아니었어요. 더 무거운 소리였답니다. 어머님, 저 의사입니다. 잠깐 상담 좀 하려고요. 의사. 서연이 데려온 의사였어요. 치매 진단을 내리려고 온 거였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문 열어도 될까요? 열쇠 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렸어요. 50대 남자가 들어왔고 뒤에 서연이 서 있었답니다. 어머님, 간단한 질문 몇 가지만 드릴게요. 싫어요. 나가요. 어머님, 협조 안 하시면 더 오래 걸립니다. 남자가 서류를 꺼내며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대통령이 누구인지,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모든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했답니다. 기억력은 정상이시네요. 그런데 며느님 말씀으로는 최근에 망상 증세가 있으시다고? 망상이라고요? 네. 며느님이 당신을 해치려 한다는 망상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저는 서연을 노려봤어요. 그녀는 안쓰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죠. 어머니, 왜 자꾸 저를 의심하세요? 전 어머니를 사랑해요. 연기였어요. 완벽한 연기였답니다. 의사는 서류에 뭔가 적기 시작했어요. 일단 추가 관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며느님, 어머님 약 처방해 드릴게요. 하루 3번 식사 후에 드리시고요. 약.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먹어요. 저 정상이에요. 어머님,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증상 중 하나거든요. 의사는 서연에게 약봉지를 건네고 나갔어요. 서연은 약봉지를 흔들며 웃었답니다. 어머니, 이거 드시면 편해지실 거예요. 아무 걱정도 없어지실 거고요. 너 정말. 어머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서명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서연이 서류를 꺼내 보여줬어요. 아파트 담보 대출 서류였답니다. 이거 사인만 하시면 돼요. 그럼 문 열어드릴게요. 자유롭게 나가실 수 있어요. 싫어.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서연이 방을 나가려는 순간 현관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띠리리리링. 서연이 멈춰 섰어요. 누가 온 거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답니다. 누구세요? 서연이 인터폰으로 물었어요. 밖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죠. 저는 김태수 변호사입니다. 박순자 여사님을 뵈러 왔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소리쳤어요. 여기요, 여기 있어요.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녀는 당황하며 인터폰에 대고 말했답니다. 죄송한데 지금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문 열어주세요. 급한 일입니다. 서연은 어쩔 수 없이 현관문을 열었어요. 변호사님이 들어오셨고 준서도 급하게 퇴근해서 들어왔답니다. 무슨 일이에요? 변호사가 왜? 준서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변호사님은 큰 서류 가방을 열며 말씀하셨답니다. 제 방문을 열어주세요.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어요. 저는 밖으로 나오며 준서를 봤답니다. 준서야. 어머니, 왜 방에 계셨어요? 무슨 일이에요? 변호사님이 거실 테이블에 서류들을 쌓기 시작했어요. 준서와 서연을 앉히고 저도 옆에 앉혔죠. 준서 씨,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것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은 첫 번째 서류를 준서에게 건넸어요. 이것은 서연 씨의 진짜 신원입니다. 준서가 서류를 받아드는데 얼굴이 점점 굳어갔답니다. 서연 씨의 본명은 이지은입니다. 서연은 가명이고요. 결혼 사기 전과 이범입니다. 뭐라고요?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연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2015년 70대 노인 대상 재산 탈취 미수, 2017년 60대 사업가 사기. 그리고 이것은 김재혁의 신원입니다. 변호사님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김재혁, 37세. 사기 전과 3범. 그리고 서연 씨와 5년 전부터 연인 관계였습니다. 5년 전부터요? 그럼 저랑 만나기 전부터. 준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변호사님은 사진들을 테이블에 펼쳐 놓았답니다. 호텔에 들어가는 두 사람, 키스하는 두 사람, 그리고 임신한 서연과 재혁이 배를 만지며 웃고 있는 사진. 이건 준서가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변호사님이 친자검사 결과를 꺼내 준서 앞에 놓았어요. 민준이의 친자검사 결과입니다. 친자 관계 확률 0.00%.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답니다. 준서는 서류를 보며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를 반복했어요. 민준이가 내 아들이 아니라고요? 네. 생물학적 아버지는 김재혁입니다. 준서가 천천히 서연을 돌아봤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답니다. 서연아, 이게 진짜야? 서연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어요. 대답이 없었죠. 저는 가슴이 조금 편해지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구나. 하지만 바로 그때였답니다. 변호사님이 갑자기 다른 서류를 하나 더 꺼내는 거예요. 그런데 박 여사님, 변호사가 저를 돌아봤어요. 그 눈빛이 이상했답니다. 박 여사님, 왜 준서 씨 몰래 이혼 서류를 준비하셨죠? 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무슨 소리죠?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테이블에 펼쳤어요. 이혼 합의서였답니다. 그런데 그건 제가 준비한 게 아니었어요. 준서 씨와 서연 씨를 이혼시키고 이 집을 여사님 단독 명의로 변경하려 하셨죠. 그리고 준서 씨 몰래 집을 처분할 계획이셨고요. 아니에요. 그건 제가 그리고 이것은 여사님이 부동산과 나눈 통화 녹음입니다. 변호사가 핸드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제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이 집 매매가 얼마나 나올까요? 조용히 처리하고 싶은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전화 한 적 없어요. 목소리는 비슷하지만. 아니, 어떻게 이런 게. 준서가 저를 돌아봤어요.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준서야, 이건 조작이야. 난 그런 적 없어. 하지만 변호사는 계속 서류를 꺼냈어요. 부동산 상담 내역, 계좌 이체 기록, 심지어 제 서명까지 들어있는 서류들이었답니다. 박 여사님은 며느님을 내쫓고 혼자 이 집을 차지하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며느님을 사기범으로 몰아가려 한 겁니다. 아니에요. 서연이가 진짜 사기범이에요. 제가 소리쳤지만 준서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저와 변호사를 번갈아 봤어요. 준서야, 날 믿어. 이건 다 조작이야. 서연이가 꾸민 거라고. 그때였어요. 변호사가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답니다. 그리고 박 여사님, 여사님 남편분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남편분께서는 여사님의 치매 초기 증상을 걱정하셨고, 만약을 위해 재산 관리를 준서 씨에게 넘기는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꺼냈어요. 남편의 서명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여사님께서 최근 망상 증세를 보이신다는 진단서도 있습니다. 진단서. 아까 그 가짜 의사가 쓴 진단서였어요. 변호사가 그걸 증거로 내미는 거였답니다.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이 변호사는 서연 편이었어요. 처음부터 서연이 고용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준서야, 저 사람 말 듣지 마. 서연이가 고용한 거야. 하지만 준서는 이미 혼란에 빠져 있었어요. 서류들, 녹음 파일들, 진단서들. 너무나 완벽하게 조작된 증거들이었답니다. 어머니가 정말 그러셨어요? 준서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제 아들이 저를 의심하고 있었답니다. 준서야, 아니야. 엄마 말 믿어줘. 제발. 서연이 갑자기 일어나서 제 손을 잡았어요. 눈물까지 흘리면서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전 정말 어머니를 사랑하는데 왜 저를 이렇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완벽한 연기였어요. 마치 진짜 피해자처럼 굴고 있었답니다. 변호사가 가방을 닫으며 말했어요. 준서 씨, 어머님을 병원에 모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서가 대답했어요. 제 아들이 그들 편을 들고 있었답니다. 안 돼, 준서야. 저는 준서에게 매달렸어요. 하지만 준서는 제 손을 뿌리치며 말했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병원만 가봐요. 검사만 받아보시면. 싫어. 난 안 가.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현관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준서야, 그만해. 낮고 차가운 목소리. 준서의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준서는 지금 제 앞에 서 있는데 모두가 현관 쪽을 돌아봤어요. 거기엔 또 다른 준서가 서 있었답니다. 아니, 진짜 준서가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엔 정장을 입은 다른 변호사가 서 있었죠. 뒤로는 경찰관 2명이 따라 들어왔답니다. 넌 누구야? 제 옆에 있던 준서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진짜 준서가 차갑게 웃었어요. 그만하세요, 서연 씨. 그리고 김태수 씨. 아니, 진짜 이름은 박민수였죠? 가짜 변호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우리 집 거실에서 연기하고 있는 그분도. 진짜 이름은 최진호 씨. 전과 3범, 사기꾼이시죠? 제 옆에 있던 가짜 준서가 뒷걸음질 쳤어요. 진짜 준서가 천천히 걸어 들어오며 말했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다 알고 있었어요. 뭐, 3개월 전부터요. 서연이 누군지, 뭘 계획하고 있는지, 전부 다요.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준서가 알고 있었다고요? 3개월 전, 회사 동료 중 한 명이 서연을 다른 남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걸 봤다고 알려줬어요. 저는 믿을 수 없어서 탐정을 고용했죠. 진짜 준서가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서연의 본명이 이지은이라는 것, 김재혁과 5년째 연인이라는 것, 결혼 사기 전과가 있다는 것, 그리고 민준이가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준이가
제 아들이 아니라는 것까지요. 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서요. 서연이 어머니까지 타겟으로 삼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준서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 미안함이 가득했답니다. 그래서 일부러 속는 척했어요. 어머니한테 의심받게 행동하고 서연 편을 드는 척하고 심지어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보내자는 말에도 동의하는 척했죠. 준서야,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그래야만 서연이 모든 계획을 실행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때 한 번에 끝내려고요. 준서가 가짜 변호사를 가리켰어요. 이 사람들은 서연이 고용한 배우들입니다. 가짜 변호사, 가짜 의사, 그리고 제 흉내를 내는 배우까지요. 모두 사기 조직 소속이죠. 경찰이 가짜 변호사와 가짜 준서에게 다가갔어요. 이지은, 박민수, 최진호. 사기, 사문서 위조, 불법 감금 혐의로 체포합니다. 서연이 벌떡 일어나 도망치려 했지만 경찰이 재빨리 잡았답니다. 안 돼요. 놓아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됐어요. 준서야, 그럼 친자 검사는? 민준이가 내 아들이 아니라는.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어머니. 첫 번째 검사 결과는 맞았어요. 민준이는 제 아들이 아니에요. 제 가슴이 다시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준서가 다른 서류를 꺼내며 말했답니다. 하지만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또 다른 친자 검사 결과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받아들었답니다. 어머니께서 받으신 첫 번째 검사 결과는 조작된 겁니다. 조작. 네. 어머니께서 병원 가시던 날, 서연이 미리 다른 아이의 머리카락으로 샘플을 바꿔치기 했어요. 병원 접수대에서 일하는 사람도 그들 조직 사람이었거든요. 준서가 사진을 보여줬어요. 서연이 병원 직원과 돈 봉투를 주고받는 사진이었답니다. 서연은 어머니가 친자 검사를 할 거라고 미리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기 대상에게서 낳은 아이의 샘플을 준비해뒀죠. 김재혁의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요. 그럼 민준이는? 준서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슬펐답니다. 제가 따로 진행한 검사 결과입니다. 제 머리카락과 민준이 머리카락으로요. 저는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친자 관계 확률 99.99%. 숫자가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이 차올랐거든요. 민준이는 제 친아들이 맞았어요, 어머니. 그럼 서연이랑 재혁의 관계는? 거짓말이었어요. 사진들도 전부 합성이었고, 메시지들도 조작된 거였어요. 어머니를 속이기 위해서요. 준서가 태블릿을 꺼내 원본 사진과 합성 사진을 비교해서 보여줬어요. 서연의 얼굴이 다른 여자 얼굴에 합성된 게 선명하게 보였답니다. 재혁이라는 사람은 실제로 존재해요. 사기 조직의 리더죠. 하지만 서연과 연인 관계는 아니었어요. 그냥 같은 조직원이었던 거예요. 저는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답니다.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서연은 저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 이 모든 걸 꾸민 거였답니다. 서연의 진짜 계획은 이거였어요. 준서가 설명했어요. 첫째, 어머니가 친자 검사를 하게 만든다. 둘째, 조작된 결과로 어머니를 절망에 빠뜨린다. 셋째, 어머니가 저와 서연을 갈라놓으려 한다고 저를 설득한다. 넷째,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보내고 재산을 빼앗는다. 그리고 마지막.
진짜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낸 후 준서 씨마저 사고로 위장해서 제거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럼 모든 재산이 서연과 민준이, 즉 서연 혼자 차지하게 되는 거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들은 준서까지 죽일 생각이었던 거예요. 어머니, 제가 왜 이렇게까지 연기를 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서연이 모든 계획을 실행하게 내버려둬야 했어요. 그래야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거든요. 준서가 제 손을 잡았어요. 방문 잠그는 것도, 가짜 의사 부르는 것도, 가짜 변호사 연극도 전부 제가 몰래 녹화하고 녹음했어요. 집 안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했거든요. 그럼 내가 어머니 편인걸. 서연은 몰랐던 거야? 네, 끝까지 몰랐어요. 저는 완벽하게 속는 척했으니까요. 경찰이 서연을 데리고 나가려는데 서연이 마지막으로 소리쳤답니다. 준서 오빠, 민준이는 정말 오빠 아들이에요. 제발 믿어줘요. 하지만 준서는 차갑게 돌아섰어요. 닥쳐요. 당신 입에서 내 아들 이름 꺼내지 마세요. 서연이 끌려 나갔어요. 가짜 변호사와 가짜 준서도 함께요. 그리고 재혁도 이미 밖에서 체포돼 있었답니다. 문이 닫히고 거실에는 저와 준서, 그리고 진짜 변호사만 남았어요. 어머니, 준서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를 그렇게 혼자 두고 무섭게 했죠? 저는 준서를 끌어안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답니다. 괜찮아. 괜찮아, 우리 아들아. 방문 잠기신 것도 제가 일부러 그런 거예요. 서연이 더 대담하게 행동하게 만들려고요. 어머니, 핸드폰도 제가 몰래 빼뒀어요. 혹시 모를 위험 때문에요. 알아. 다 알아.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답니다.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서연은 양육권을 포기했어요. 저는 남편 사진을 바라봤어요. 액자 속에서 남편은 따뜻하게 웃고 있었답니다. 여보, 우리 손주 예쁘죠? 제가 잘 키울게요. 준서도 좋은 아빠가 됐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민준이가 제 뺨에 뽀뽀를 했어요. 그 할미. 어머, 우리 민준이 할머니래. 행복했어요. 진짜 행복했답니다. 악몽은 끝났어요. 이제는 평화로운 날들만 남았죠.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